저는 34살, 오늘 드디어 제 인생에서 가장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이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에 선 주례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그가 던진 한마디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그 말과 함께 세상에 드러난 건 제 어머니와 신랑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얽힌 과거의 비밀이었습니다. 믿고 있던 사랑이 흔들리고 가족의 체면마저 무너져 내린 그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더 큰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을 오후 서울 시내 한 고급 웨딩홀에 화사한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백합과 장미가 어우러진 꽃길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하객들의 설렘 가득한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한말수는 신부 대기실 앞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이토록 떨렸던 날이 또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손끝까지 떨리는 것이 마치 30여 년 전 자신의 결혼식 날을 되돌아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이서연이 어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34살 이제야 찾은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할 새로운 출발점에서 그녀의 눈은 맑은 이슬처럼 반짝였습니다. 우리 서연아. 말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떨 줄은 몰랐구나.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등에 새겨진 주름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홀로 딸을 키워내며 겪었을 수많은 밤들의 이야기를. 김치 공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딸의 학비를 벌었던 그 힘겨웠던 세월들을. 엄마가 나 하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제가 행복하게 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웨딩홀 한편에서는 박도연이 친구들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사업 계약보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도연아. 마음 준비는 됐냐? 대학 동창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지. 서연이와 만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 진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도연의 눈에는 진실한 사랑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서연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였습니다. 화려한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그녀의 가치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웨딩홀 입구에서는 최영호 어르신이 정중한 걸음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품격 있는 말투로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오늘은 신랑 쪽 집안 어른으로서 주례를 맡게 되어 더욱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영호 어르신, 오늘 주례사 준비는 다 하셨죠? 도연의 삼촌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젊은 두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미묘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비해온 주례사 원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여 년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오늘 이 자리에서 터져나올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웨딩홀이 점차 하객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에는 말순의 김치 공장 동료들과 동네 아주머니들이, 신랑 측에는 사업 동료들과 친척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로 다른 계층,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오늘 하나의 축복 속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다니. 말순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신부 입장 준비하시겠습니다. 드디어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고 웨딩홀 뒤편 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말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이만큼 키워냈을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연의 얼굴에도 감동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서연의 모습이 천사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도연과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웨딩홀 안에 모든 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축복의 박수 소리가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새댁이 정말 예쁘다. 신랑도 잘생겼고.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영호는 단상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젊은이의 모습, 감격해하는 어머니의 모습, 축복으로 가득한 웨딩홀의 분위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침묵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주례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웨딩홀의 화려한 조명이 단상을 비추는 가운데 최영호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곱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오늘은 평소와 달리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하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호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후하고 안정적인 음성이었지만 귀 기울여 듣는 이라면 그 속에 감춰진 미묘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말순도 긴장한 표정으로 주례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두 분의 결혼식에 주례자로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웨딩홀을 둘러보았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예식장,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신랑 신부, 그리고 축복의 마음으로 가득한 하객들.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신부석 맨 앞에 앉아있는 한말순에게 머물렀을 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 전 28살의 말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지금처럼 아름다웠고 순수했으며 사랑스러웠습니다. 결혼이란. 영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평생의 동반자로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웨딩홀 뒤편에 앉은 최미정은 주례자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쪽 친척으로서 영호와는 오랜 인연이 있는 그녀였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차분한 영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오늘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왜 저렇게 긴장하고 계실까? 평소에는 그렇게 차분하신 분인데. 미정의 직감은 예리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을 보고 살아온 경험으로 영호의 눈빛에서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감지했습니다. 영호는 주례사를 이어갔습니다. 신랑 박도현 씨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젊은이로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두며 많은 이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 이서연 씨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온 강인한 분입니다.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례사에 귀 기울였습니다. 영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 담긴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신부의 어머니이신 한말순 여사님께서는 영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시며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서연 씨가 이렇게 훌륭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주례자의 말에 감격해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의 노고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특별한 감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어른이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마치 나를 잘 아시는 것 같은.
영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때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객들은 주례자의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인생의 깊이가 담긴 말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신랑 도연은 주례자의 말을 들으며 서연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연 역시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례자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 옆에 서 있는 도현과의 인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속에서는 경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주례사와는 전혀 다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30여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 옳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잘못된 판단들. 그런 것들이 평생 가슴에 무거운 짐으로 남기도 합니다. 웨딩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분위기가 주례자의 무거운 말투로 인해 점점 숙연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영호의 변화를 더욱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야? 저런 식으로 주례사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영호는 다시 한번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긴 했지만 그 눈빛만은 30여 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 눈빛.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침묵하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하객들은 주례자의 이상한 말투에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평범한 주례사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신랑 신부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작은 소리로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지? 서연도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례자의 표정과 말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마이크를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터져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호의 손이 마이크를 꽉 잡은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웨딩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그의 얼굴에는 30여 년간 숨겨왔던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객들은 주례자의 이상한 모습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저러시는 거야? 여기저기서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례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시선이 자꾸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간절한 감정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랑 도연은 옆에 서 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례자 어르신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서연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웨딩홀 뒤편에 앉아있던 최미정은 영호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영호와 오랜 인연이 있었기에 그의 평소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의 영호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그 이야기를. 미정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여 년 전 영호가 한 여인을 사랑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영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영호는 다시 마이크에 입을 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에 웨딩홀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숨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결혼식을 축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싶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순간 웨딩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신랑 도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신 겁니까? 신부 서연은 충격에 휩싸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에서 주례자가 결혼을 반대한다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결혼이 안 된다는 거지? 주례자가 미치셨나?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영호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가족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결혼식을 망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하지만 영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아왔습니다. 영호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30여 년간 진실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분을 아세요? 말순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영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결혼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부는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나려 했고 일부는 호기심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미정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영호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는 말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말순 씨. 영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을 기억하십니까? 30여 년 전을. 우리가 사랑했던 그때를. 이 말에 웨딩홀은 완전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이제 상황을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을 움켜잡으며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안 돼. 제발. 서연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심각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도연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며 주례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십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지만 영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여 년간 억눌러왔던 진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호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진실 때문입니다. 웨딩홀은 폭풍 전야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복의 순간이었던 결혼식이 어떻게 이런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최영호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여 년간 숨겨온 비밀을 터트리는 남자의 절망과 결연함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이고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웨딩홀에는 영호의 목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사람들의 한숨소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의자를 붙잡고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30여 년 전 28살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사랑, 그때의 아픔, 그리고 그때의 선택이. 그 여인에게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영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여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웨딩홀 뒤편에 앉아있던 최미정은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30여 년 전 그 복잡했던 관계를, 영호와 박도연의 아버지, 그리고 한말순 사이의 삼각관계를. 설마. 미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신랑 도연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말씀이십니까? 아버지와 무슨 관련이? 영호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저는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의 시선이 말순에게 향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장모님이십니다. 이 말이 터지자마자 웨딩홀은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을 사랑했다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주례자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 사이에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엄마.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순을 불렀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순은 딸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다니. 도연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부모님 세대의 일이 우리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호는 슬픈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큰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호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박정수 씨는 말순 씨와 결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가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웨딩홀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영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말순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 하지만 영호는 계속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순 씨는, 영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말순 씨는 홀로 딸을 키우셨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렸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서연이 아버지가.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연 씨의 친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웨딩홀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서로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있었고 일부는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네. 가족들이 불쌍해.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서연과 나는 남매일 수도 있습니다. 영호의 말이 마지막 폭탄이었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품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의 오빠일 수도 있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말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영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30여 년간 억눌러온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영호는 말순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르고 결혼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분노로 떨면서 소리쳤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왜 우리 결혼을 망치는 거예요? 혈연 검사라도 해보셨습니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한, 가능성?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능성만으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웨딩홀은 이제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과 당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축복의 자리였던 결혼식이 악몽으로 변한 것입니다. 영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30여 년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말순 씨를 사랑했지만 포기해야 했고 그 아이가 서연이가 제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말순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서연이는 제 남편의 딸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30여 년 전의 진실은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복잡하고 아팠습니다. 한말순이 바닥에 주저앉자 웨딩홀은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보다 큰 수치는 없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딸의 결혼식 날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엄마. 서연이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말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말순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웨딩홀 곳곳에서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네. 저 집안 큰일 났구만. 체면이고 뭐고 다 구겨졌네. 신부 쪽 하객들, 특히 말순과 함께 일했던 김치공장 동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말순을 알던 그들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순이가 그런 사람이었나?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홀로 딸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하더니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신랑 쪽 하객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이 아버지한테도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럼 저 두 사람이 정말 남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결혼식은 처음 보네. 도연은 서연을 붙잡고 서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도 충격과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이복 누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웨딩홀 뒤편에서 지켜보던 최미정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30여 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 남녀들 사이에 복잡했던 관계를. 영우 어르신. 미정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겁니까? 추측일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영호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능성? 도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가능성으로 우리 결혼을 망치는 겁니까? 도연의 가족들도 분노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도연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도연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친척들은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결혼식 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웨딩 플래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한편 말순의 동료들은 그녀를 감싸려 했습니다. 말순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젊은 시절이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홀로 딸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일부 하객들은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체면도 없이 어떻게 저런 짓을 했을까? 딸도 불쌍하고 신랑도 불쌍하네. 이런 집안과 결혼하려던 거 보면 서연은 이런 수군거림들을 들으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말순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다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70년 인생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할게. 웨딩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 전, 나는 정말 어리고 순진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호 씨와 도연이 아버지, 두 분 모두 나를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그 당시에는 헷갈렸어요. 하객들은 숨죽이고 그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아버지는 분명해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서연이 아버지예요. 영호 씨나 박정수 씨가 아니라. 영호는 의외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박정수 씨는 의심했어요. 확신하지 못했어요.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결혼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도연은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매가 아니에요. 말순이 외쳤습니다. 서연이와 도연 씨는 남매가 아니에요. 하지만 영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순 씨 정말 확실합니까? 말순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해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서연이는 내 남편의 딸이에요. 하지만 웨딩홀의 분위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의 그림자가 완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말순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엄마를 믿어.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도현도 다가와서 그들을 안았습니다. 저도 믿어요. 어머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웨딩홀의 분위기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객들 중 많은 수가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단상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진실을 말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젊은이들의 행복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체면을 잃은 말순, 충격에 빠진 서연과 도연, 그리고 혼란에 빠진 하객들. 축복의 자리였던 결혼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최영호는 단상 아래에서 무너진 듯 서 있었습니다. 70여 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백을 한 후 그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하객들 중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동정의 시선으로. 30여 년 전 저는 29살이었습니다. 영호가 회상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는 28, 박정수는, 도연 씨의 아버지는 30이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말순 씨는 당시에도 지금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분이었습니다. 박정수와 저는 절친한 친구였는데
둘 다 말순 씨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인 채 영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그 혼란스럽고 아팠던 시절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정수가 말순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친구를 위해 물러서려 했습니다.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박정수가 출장을 간 사이에 말순 씨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말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박정수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하셨습니다. 말순 씨는 상처받고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웨딩홀에 남아있던 하객들은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저는 말순 씨를 위로해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만하세요. 말순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호는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박정수가 돌아왔을 때 그 일은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정수는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이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면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순 씨는 박정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영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뒤 말순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에 웨딩홀은 다시 긴장했습니다. 박정수는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정말로. 결국 저는 견딜 수 없어서 박정수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영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말순 씨와 있었던 일을. 말순은 그때를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박정수 씨가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박정수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친구의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순 씨에게서 떠났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당신의 아버지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영호가 설명했습니다. 결국 말순 씨와의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서연이를 낳고 키웠어요. 그때 내 남편, 서연이 친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말에 하객들은 더욱 헷갈렸습니다. 그럼 서연 씨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는 내가 나중에 만난 사람이에요. 박정수 씨도 영호 씨도 아니에요. 영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건가요? 달라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내가 임신했을 때의 아이가 아니에요. 웨딩홀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처음에 임신했던 아이는? 영호가 물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유산했어요. 충격 때문에. 유산하고 말았어요. 영호는 무릎이 꺾이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제가 30여 년 동안 헛된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혼을 망쳤던 것도. 영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여 년간의 죄책감이 헛된 것이었다니. 그리고 오늘 무고한 젊은이들의 행복을 망친 것도.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영호는 모든 이들에게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가진 결혼식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상처는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웨딩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객들 중 많은 수가 이미 자리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이렇게 복잡한 드라마의 무대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곁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결혼식이 망가진 것에 대한 절망감도 컸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이 지금의 장모님이었다니. 그리고 그 복잡한 관계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도연이 서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웨딩홀 한쪽에서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집안과 결혼하는 게 맞나? 나라면 결혼 취소할 것 같은데. 체면이 말이 아니네. 이런 말들이 서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어머니, 그리고 자신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내 때문에, 내 과거 때문에 서연이가 이런 고생을. 한편 도연의 가족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계속할 수는 없잖니. 도연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연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상황에서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웨딩홀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의 김치공장 동료인 박순자 씨였습니다. 60대의 그녀는 말순과 함께 오랫동안 일하며 친자매처럼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순자는 당당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말순이를 10여 년 넘게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순이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면서도 하루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서연이만은 똑바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말에 김치공장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누구에게나 젊은 시절은 있는 거 아닙니까? 순자는 하객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말순이가 서연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얼마나 훌륭한 딸로 만들었는지 보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서연은 순자 이모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감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대학 동창인 김민수였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일이 왜 지금의 결혼에 영향을 줘야 합니까? 민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와 서연 씨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과거의 일이 그것을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민수의 말에 몇몇 젊은 하객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래요, 둘이 사랑하는데 그게 중요하죠. 부모님 일은 부모님 일이고 자식들 일은 따로죠. 하지만 나이가 많은 하객들 중에는 여전히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복잡한 관계를 체면상 어떻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연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웨딩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도연 씨의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쾌하셨을 것입니다. 말수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과거가 어떻든 저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웨딩홀에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저에게는 늘 따뜻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서연의 말에 감동받은 하객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 그것도 사랑 때문에 생긴 일들을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은 인간 아닙니까? 서연은 도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세대의 과거가 우리의 사랑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 씨 말이 맞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서연 씨와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과거가 어떻든 현재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당당한 모습에 웨딩홀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이렇게 망가졌지만 저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모든 분들을 모시고 진정한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일부 하객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서연의 용기 있는 선언 이후 웨딩홀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충격과 혼란은 여전했지만 두 젊은이의 당당한 모습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최영호는 여전히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30여 년간 안고 살았던 죄책감이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무고한 젊은이들의 행복을 망쳤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영호 할아버지.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영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원망할 법한 상황인데 서연의 눈에는 분노 대신 이해와 용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사시느라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서연 씨, 도연 씨, 그리고 말순 씨,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서연은 영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저와 도연 씨는 남매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걱정은 기우였어요. 영호는 서연의 따뜻함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용서해주는 서연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한편 도연은 어머니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이해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따뜻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일들, 그리고 혼자서 서연이를 키우시느라 겪으셨을 고생들. 저는 그 모든 것을 존경합니다. 도연의 말에 말순은 감동받았습니다. 도연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님이 키우신 서연이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축복입니다. 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하객들도 점차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특히 젊은 하객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가 다시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를 지켜주는 것 말이에요. 순자의 말에 김치 공장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의 친구 민수도 말했습니다.
도연아, 서연 씨, 정말 멋지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웨딩홀에 남아있던 하객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진심 어린 박수로 변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연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도연이 서연의 말에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시간을 갖고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을 때 다시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이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미정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정리될 거예요. 그때 다시 모든 분들을 모시고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세요. 영호도 일어나서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례를 서겠습니다. 오늘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서연과 도연은 영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 딸에게 다가와서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 결혼식이 이렇게 됐구나. 엄마, 괜찮아요.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하게 됐어요. 서연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그들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할 가족이에요. 세 사람의 따뜻한 포옹을 보며 웨딩홀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 어린 축복의 박수였습니다. 결혼식은 예상과 다르게 끝났지만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오해들이 모두 풀리고 진정한 용서와 이해가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서연과 도연은 약속대로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영호는 약속대로 주례를 섰고 이번에는 정말 아름다운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말수는 딸의 진짜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수치심도 모두 사랑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서연과 도연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용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이야기였습니다. 웨딩홀에 울려 퍼졌던 충격적인 고백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아플 수 있지만 그 진실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